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잘 또 지내셨는지요? 강의를 연속해서 쭉 들으시니까 피곤하시죠? 네, 그만큼 또 뭐 어떤 좋은 결과물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시간을 헛되게 보내지 않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누가 계절학기 때 이렇게 열심히 또 공부를 하시겠습니까? 그죠? 뭐 학점이 부족하든 학점을 더 받고 싶든 뭐 기타 등등. 하지만 이렇게 수업을 또 계절계를 통해서 들으시고 자기 시간을 허비하시고 소모하고 이러면 좋은 또 결과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저번 시간 거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코이라는 잉어. 이거에 대한 것들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어떤 의미로 말씀드렸죠? 사람은 어느 물에서 노느냐에 따라서 얼마만큼 성장할 수 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인지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 우리나라에는 OECD 국가에서 어느 정도다 막 이런 얘기도 했었잖아요. 삶이 제가 생각하는 삶이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고통이에요. 일단 뭐 요리를 막 해가지고 뭐 재료를 사갖고 와서 막 시간을 내서 에너지를 소비해서 음식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걸 또 먹죠. 먹으면 어떻게 해요? 배부르고 기분 좋아요. 그쵸? 뭐 음료수도 한 잔 했으면 더욱더 상큼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잔재가 또 남아요. 그 음식을 잘 버리고 또 닦고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또 뭐 공부를 하면 어때요? 뭐 이런 것들이 뜨네요. 공부를 하시면 어때요? 시간을 허비해야죠. 신경을 쓰셔야죠. 뭐 컴퓨터에 앉으셔야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는 너무 힘들고 괴로웠지만 어떻게 돼요? 학점을 얻는 기쁨, 그리고 뭐 어떤 지식을 얻는 기쁨, 이런 게 또 생겨나는 거죠. 또 하나 좀 더 오버해서 얘기를 하게 되면 뭐 누구를 만났다, 연인을 했다 그러면 늘 좋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 연인을 만나기 위해서 예쁘게 머리를 한다든가 아니면 자기 관리를 한다든가 뭐 이렇게 해서 가는데 가서 또 이제 행복하는 게 아니라 상대가 약간 기분이 나쁘거나 뭐 이렇게 되면 또 틀어질 수 있는 거죠. 삶은 어떻게 보면 전반적으로 다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어떤 작은 스트레스 그리고 나만의 꿈과 나의 자기 개발을 크게 할 수 있는 것들 중에 하나는 일단 수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잠을 잘 주무셔야 돼요. 우리 저희 뇌가 어떻게 생겼죠? 쭈글쭈글쭈글쭈글쭈글쭈글하게 생겼죠? 잠을 잘 자면요. 일단 그 쭈글쭈글한 게 이렇게 싹싹 펴진대요. 펴져서 그 사이사이에 좋은 그 리셋될 수 있는 그런 이물질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런 어떤 뭐 영양제나 어떤 약이나 뭐 이런 게 나오면 되게 잘 팔릴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잠을 충분히 주무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저는 잠을 절대 못 잡니다. 뭐 이러시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몸을 움직이셔야 되죠. 운동을 한다든가 아니면 뭐 노동을 하신다든가 노동이라고 해서 뭐 쓸고 닦고 뭐 이런 거가 아니라도 방 청소도 괜찮고요. 옷 정리도 괜찮고요. 깨끗하게 뭐 목욕을 하셔도 좋고요. 그러니까 몸을 좀 활발하게 움직이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정신 건강에 좀 좋은 거죠. 사람은 그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 일본의 코이라는 잉어처럼 요만큼만 본다 보면 자기는 요만큼만 여기 안에서만 나는 살 수 있구나. 이렇게 넓은 공간이면 나는 이 정도에선 클 수 있구나. 아주 넓은 공간이면 거기 안에서 여러분들의 잠재력은 무궁무진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공부 시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번 주에 이어서 저번 챕터에 이어서 팔로우십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팔로우십의 개념이라고 했는데 누굴 막 따라가는 거잖아요. 팔로우가 앞에서 지금 그림을 보면 한 사람이 마이크를 대고 스피커 뭐 이런 걸 대고 막 가자고 해요. 그러면 그 다음 사람들이 막 따라가는 그런 형태의 그림이 있어요. 그러면 리더를 왜 따라가야 되나 뭐 이런 거 생각해 보셨나요? 내가 왜 저 사람을 왜 따라가야 되지? 만약에 사회 구성원이라면 여러분들은 지금 학생이니까 교수자가 리더라고 생각하신다면 따라오셔야죠. 그죠? 왜요? 교육을 받으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따라오셔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직장을 다니셨어요? 다니고 계세요? 아니면 아르바이트를 해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리더를 여러분은 따라가실 수밖에 없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평생 어떻게 이런 게 계속 뜨네요. 괜찮습니다. 그냥 평생 그럼 나는 누굴 따라가야 되나?
제가 생각할 때는 평생 누굴 따라가 신앙인이라면 누굴 평생 따라가죠. 우리가 예, 크리스찬 학교니까 이제 하나님과 주를 따라가잖아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가 말하는 건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인간 삶에 있어서 우리는 누군가를 따라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20대 초반이시니까 부모님을 따라가서 보시고 느끼고 뭐 이렇게 하시잖아요. 물론 가장도 있으시지만 부모님의 어떤 생각 뭐 이런 것들. 그러면 지금 직장을 중심으로 말씀드린다 한다면 그러면 내가 소속되어 있는 직장에 내가 소속되어 있는 조직에 있는 상사를 왜 따라야 되느냐? 제 생각엔 첫째 경험이 많습니다. 둘째 이 조직에 오래 다녔기 때문에 상황이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있죠. 아직 저희는 신입사원이기 때문에 잘 이해를 못하잖아요. 그럼 그걸 인지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리더가 좋으냐 좋지 않느냐의 기준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나한테 잘해주고 먹을 거 사주고 일 시키고 이러면 좋은 사람? 칭찬만 하고 이런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부모님들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하시나요? 절대 그런 사람 없습니다. 어, 처벌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요. 책임과 권한을 번갈아 가면서 줄 수 있는 게 가장 좋은 리더십인 거예요. 그러면 팔로우들은 그런 리더십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어떻게 해야지만 되는지, 어떤 개념인지, 지시명령을 하면 내가 신입이라는 이유만으로, 내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따라야 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개념을 한번 보겠습니다. 리더에게 필요한 것이 리더십이라면 리더를 따라 조직을 떠받치는 수많은 사람들, 그죠? 그런 조직원들이 바로 팔로우십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80% 약간 뭐 이렇게 호응하는 사람, 거기에는 100%를 호응하는 사람, 거기에는 60%만 호응하는 사람, 뭐 이런 사람이 있겠죠. 농도와 어떤 가중치의 차이는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리더들은 그걸 동시에 파악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하죠. 저 사람은 정말 성실해. 저 사람은 정말 성실하고 착하긴 한데 소극적이야. 시키는 것만 해.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때로는 협정적이면서도 때로는 살짝 오늘은 제가 도와드리고 싶은데 상황이 이래서 안 되겠습니다. 뭐 근데 매일 뭔가를 부탁했을 때 매일 안 된대. 그러면 그 사람한테는 네, 저 사람은 조금 조직 문화 생활에 비협조적이네. 이렇게 낙인이 찍힌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좋은 팔로우십이라면 단순히 어떤 주와 종의 관계가 아니라 내가 여기 어떤 조직의 공동체로서 여기 목표를 달성하는데 나도 한몫하겠다. 나도 승진해야지. 나도 분명히 뭐가 될 거야. 뭐 이런 마음을 갖는 게 진정한 팔로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계속 좋은 말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좋은 부모님도 그렇고 친구도 그렇고 너 잘났다 너 잘났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물론 격려와 칭찬을 해주는 게 맞죠. 그런데 요거는 좀 다른 것 같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팔로우십의 개념과 중요성이 나옵니다. 대부분의 유형의 특성은 켈리라는 사람이 1992년도에 발표했던 그 논문에서 발탁을 했는 걸로 추정이 됩니다. 이 켈리라는 사람은 추종자의 중심 이론이라는 팔로우십이라는 그런 걸 얘기를 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 전반적으로 추종의 중심이면 뭔가를 후원하는 느낌, 그 다음에 공헌하는 느낌 이런 뜻에 유래되고 그리고 좀 약간 참고 견디다 이런 식으로도 많이 학자들은 번역해서 의역해서 또 파악해서 이렇게 팔로우라는 것들의 유형별로 특성을 좀 구분했다고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조금 더 편안하게 말씀을 드리면 남을 돕는 그리고 필요한 이제 리더가 혼자 무슨 일을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이런 뜻으로도 발표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리더자가 있고요. 팔로우십이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 사람이 아무리 올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받쳐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이나 어떤 장관들만 보좌관이 있잖아요. 그 보좌관의 역할, 그분이 잘 뭔가를 해 주실 수 있도록 약간 도와드리는 역할, 뭐 이런 역할, 선을 넘지 않고 그 사람이 어떤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뭐 이런 형태의 팔로우를 켈리란 분이 만들어내셨다고 표현하는데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죠. 실무자를 어떻게 끌고 갈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좀 더 전체 효과를 몇 퍼센트 이상 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논문에 쓰셨던 분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조직 성과에 기여하는 바가 있어서 전체 성과의 80% 이상이 되므로 리더십보다는 팔로우십이 더 연구해야 한다는 것이 켈리의 주장이다. 리더자는 하나지만 팔로우는 여러 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직 내에서 리더보다는 팔로워가들이 더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리더자는 하나의 생각을 갖고 있지만 팔로워들은 어떻게 해요? 다수의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 생각이 다 같아요? 달라요? 다릅니다. 그러면 리더자 입장에서는 그 생각들을 다 네 생각은 아니야, 네 생각은 좋아, 뭐 이렇게 구분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여기 뭐 80%라고 이상이라고 했지만 거의 90%라고 차이를 봐도 무관하다 이렇게 또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 표를 보면 그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독립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 또 수동적인 사람, 적극적인 사람, 그다음에 밑에는 의존적이고 무비판적인 사람. 알려줘, 도와줘. 시키는 대로 할게. 나 몰라. 네가 하라고 해서 안 들었다. 나 몰라. 책임도 네가 져. 뭐 이런 사람 있죠. 그리고 너무 적극적이어서 뭐 너무 독립적이고 너무 비판적이어서 막 모든 거 다 틀렸대. 다 자기가 맞대. 뭐 이런 사람도 사실 있습니다. 근데 이 카나니는 X축과 Y축 이렇게 적자식으로 해서 교차하는 방식, 세로와 가로가 약간 이렇게 종류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소외 팔로워 볼까요? 소외 팔로워 이건 뭐예요? 조직에서 대인관계에서 역할을 잘 못하는 거, 자기 의견도 잘 못하는 거, 맡은 업무만 열심히 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여러분.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 되시면 안 됩니다. 누가 가자 같이 식사하자, 같이 밥 먹자 막 이래도 저는 혼자 있는 거 좋습니다. 그렇게 어울리는 걸 별로 원치 않습니다. 회식에는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사람도 봤어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거는 제가 못 고쳐주겠더라고요. 정말. 그렇다고 그 친구가 못하냐? 이것도 아니에요. 잘해요. 하는데 비소극적입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릴 때부터 그 사람들의 감정이나 그 표현을 했어요. 그 친구가. 그게 너무 억눌려서 살았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강압적인 부모 밑에서 살거나 아니면 강압적으로 어떤 교육을 받았거나 뭐 이런 생각이 살짝 들어서 조금 마음이 아픕니다. 이런 성향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웬만하면 좀 자기만의 어떤 전문성을 기르는 게 훨씬 더 그래야 자기 어떤 뭐랄까 자부심, 자긍심 이런 것들이 올라간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수동형 팔로워 시키는 것만 하는 사람 있죠. 더도 덜도 안 하는 사람. 오버하지도 않고 많이 하지도 않고 시키는 것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300만 원 받는데 300만 원치만 일해야지 내가 400만 원치 일을 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네. 조직에서는 여러분들은 300만 원을 받으시잖아요. 그러면 최하 얼마만큼 일을 해줘야 300만 원을 주는 게 안 아깝다고 생각하시나요? 어, 어떤 분은 2배요, 어떤 분은 3배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의 평균학적으로 보면 대표자들 얘기 보면 3배를 원하고 있어요. 300만 원을 받아가면 900만 원치 일을 해줬다고 판단을 하면 그 300만 원이 아깝지 않다. 이거는 뭐 개인적인 성향이긴 하지만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동형 팔로워는 말썽은 부리지 않는데 앞자리에 팀장을 만들거나 앞에 약간 세우기에는 조금 그쵸. 조금 그래요. 부담스럽죠. 왜? 의사 판단이 자기가 하지 않고 이렇게 약간 우유부단하는 경향이 없잖아 있으니까. 물론 모든 사람하고는 관계 개선은 좋을 수 있어요. 그런데 너무 조심스러워서 어떤 일 처리가 잘못된 건 아니지만 조금 이렇게 추진력이 떨어진다 그러죠. 뭐 그런 것들이 약간 저하될 수 있습니다. 수능형 팔로워 이것도 좋은 편에 속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 조직에서는 그 리더자보다 잘난 사람을 그렇게 썩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조직에 있는 안에서 그 사람을 잘 섞여 갈 수 있게끔 그거를 잘 이렇게 포함될 수 있는 사람 이렇게만 원하는 거지. 약간 순응하면서도 잘 따라오는 네 뭐 이건 아니지만 그래도 잘 따라오는 그런 사람들을 좋아하죠. 이것도 저는 그렇게 아주 나쁘다고 보지는 않지만 그래도 괜찮은 편에 속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실무형 팔로우 OX가 확실하죠. 개인적인 관심 없어. 누가 예를 들어서 뭐 아파. 그럼 뭐 지사정이고 뭐 네, 제일 제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이런 사람들도 없잖아 있어요.
어떨 때는 좀 적극적이고 어떨 때는 수동적이면서 자기 관리 엄청 자기 감정 관리 엄청 잘하시는 분이죠. 저도 이런 스타일은 못 되거든요, 사실은. 네. 그래서 모범적인 팔로워. 보기에는 뭐 비판적일 땐 비판적이고 독립적인 데는 독립적이면서 그다음에 순응할 땐 순응하면서 적극적일 땐 적극적인 그런 사람 팔로워가 좋다라고 이론학적으로 만들어 놨는데 5가지를 여러분들은 보시기에 나는 어디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건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부분에 다 걸쳐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느 면에서는 너는 소외형이야. 내가 볼 때 저번에 그런 일을 했었잖아. 뭐 이렇게 그거는 네가 그런 식으로 하니까 사람들이 너를 딸시키지 뭐 이렇게도 판단할 수 있고요. 너는 약간 너무 순정적이야. 왜 그랬어?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방면의 팔로워가 있다면 리더자라면 그런 성향을 파악해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조절해서 어떤 형식으로 그 사람들을 이끌어내는지에 대해서를 조금 음, 알아보자. 뭐 이렇게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이제 구두상으로 얘기를 했는데요. 실제적으로는 한 번씩 하나씩 풀어서 한번 봐보겠습니다. 자, 상황이 다 있네요. 뭐 수동형이라고 해서 이거는 뭐라고 적혀 있어요? 리더 앞에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제가 할 일이 뭘까요? 알려주세요. 나에게 동기부여를 주세요. 내가 이거 해내면 성과금을 줄 건가요? 뭐 이런 형태의 제가 흉내를 좀 내봤는데 생각도 안 해요. 열심히도 안 해요. 책임감도 결여됐어요. 솔선수범하지도 않습니다. 지시 없으면 움직이지도 않아요. 이런 사람 있습니다. 봤습니다. 이런 사람 되시면 안 돼요. 집에서도 그러시면 안 되고요. 또 사회 나가셔도 그런 사람이 되시면 안 됩니다. 조금 그랬잖아요. 저 첫 시간에 말씀드린 건데 탤런트. 응? 내가 만약에 조직폭력배의 어떤 보스야. 그럼 거기에 맞게끔. 그리고 내가 가련한 여자 주인공의 어떤 서글픈 뭐 사랑 이야기를 해. 그럼 거기에 맞게끔. 이런 식으로 탤런트적인 역할이 간혹 필요하다는 거죠. 저를 추종해주고 저를 좋아해준 친구들 앞에서만 돈 쓰고 야 내가 오늘 질를게 날 따라와 이렇게 할 거는 아니지만 모든 사람에 아울러서 정말 아 이렇구나 이런 형태로 수동형 형태는 별로 추천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순응형인데요. 이거는 일만 읽어볼게요. 항상 긍정적인 표정을 지으며 리더 표현을 들지만 여전히 리더가 자신에게 비전과 방향을 제시해 주기를 좀 바란다. 요것도 제가 보기엔 생각이 없습니다. 생각이 없고 제 생각을 얘기를 하고 이게 어떠신가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의견을 물어보는 것들을 더 중요해요. 중요해요. 아, 그것도 좋지만 난 이렇게 갔으면 좋겠어. 아, 그래요? 그러면 제가 생각을 바꿔서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들을 리더자들은 더 좋아하는 편이라고 제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열심히는 합니다. 순응형이. 왜? 시키는 일 열심히 하니까. 그리고 독립적인 사고를 갖고 있고 독립적인 사고를 갖고 있지만 부족하죠. 그리고 리더에게 조금 수동형처럼 의지를 좀 해요. 이거를 한국말로 말하면 딱 2가지로 얘기하면 착해. 인생은 착한 것도 중요하죠, 사실은. 나쁜 사람보다 착한 사람이 더 좋잖아요. 근데 조직에서는 뭐 시키는 일만 열심히 하는 것보다 자기 의견을 내서 이 내가 맡고 있는 것이 맞냐 안 맞냐 규칙에 어긋나냐 안 어긋나냐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냐 없느냐 이런 것들을 판별하는 사람들을 원합니다. 소외형이라고 있죠. 이거 리더가 제안할 때만 하는 뭐 마치 내가 너한테 월급을 주는데 시키는 일 좀 부탁해요 부탁해요 이럴 때마다 하는 느낌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적극적이지 않죠, 이런 사람도. 당연히 조금 비판적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그리고 리더를 많이 비판하는 편이 많다고 보시면 돼요. 아, 저렇게 행동하면 안 되는데 좀 자기 생각이야. 자기가 우리한테 돈 준다고 저딴 식으로 행동하면 되나? 뭐 이런 식으로. 음. 그래서 논리적이는 않습니다. 그리고 좀 툴툴거리죠. 그래서 아, 저 사람한테 뭐를 맡기면 편하지 않아. 뭐가 잘 안 돼. 왜 저런 사고방식만 갖는지 참 이해를 모르겠어. 뭐 이런 형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물론 상황에 따라서는 툴툴거리기도 하고 자기 의견을 내기도 하고 약간 싫은 소리도 해야겠지요. 모든 게 다 좋을 수는 없어요. 네네네네네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한 적절하게 약간 어, 가미를 해야 된다랄까요? 이제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지요.
자, 그다음에 유형별에 대한 특성자 실무형. 이거는 스스로 성봉장이 되지 않고요. 앞에 나가는 거 싫어해. 그리고 일에선 빠지는 법이 없어요. 그리고 실용주의자예요. 절대 쓸모없는 노력은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요새 MZ 세대들의 약간 성향, 예를 들어서 9시에 딱 출근이면 9시 5분 전 딱 이렇게 오거나 10분 전도 좀 빠르죠. 아니면 딱 맞춰서 오거나. 근데 저희 때는 안 그랬거든요. 뭐 30분 전, 뭐한 20분 전에 가서 이렇게 어, 업무를 할 수 있게끔 준비도 하고, 그리고 이제 윗분이 야근을 하게 되면 같이 야근을 하고 막 이랬었는데 요새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게 나쁜 거냐? 나쁘지는 않죠. 나쁘지는 않지만 기성세대가 이런 신세대들을 이해하는 데는 조금 좀 부족함이 없잖아 있습니다. 요새 애들은 다 저런가 봐요. 말을 너무 함부로 해. 자기 의견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는 그렇게 인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상대가 그런 기성세대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맞춰가는 센스가 필요하다는 거죠. 제 말씀은. 그래서 시키는 데는 잘해요. 의문이 있으면 이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게 맞는 건지 이렇게 물어보는 것도 좋고요. 리더자에게 약간 실무형이니까 원하는 컨셉이 있으면 거기에 따라가는 게 더 맞다라고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런 실무형은 모범적입니다. 참여도 잘하고요. 그리고 조직 문화를 금방금방 파악해서 업무가 잘 돌아가게끔 하는 그런 약간 센스티브한 그런 사람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저희가 꼭 굳이 뭐 상중하가 이렇게 있다면 모범 실무형만이라도 가도 중간만 가도 쟤 정말 괜찮은 애구나. 일 참 잘하는 애네. 뭐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다음에 모범형입니다. 이거는 빨간 글씨를 보면 자신이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찬 사람으로 지각한다. 네, 그쵸. 면접 볼 때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자, 회사에 들어오시면 어떻게 직장 생활을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쳐요. 그러면 네, 이 회사의 기둥이 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든가. 근데 한 3년 다니거나 5년 다니면 정말 기둥이 될까요? 그 사람은? 그쵸. 이제 조금 익숙해져서 기둥이 아니라 기둥을 뽑아버리고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그런 행동을 할 수도 있죠. 하지만 이제 이렇게 너무 적극적으로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 물론 의사결정의 내용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검증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건 인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설사 그런 것들이 다른 동반자나 대책이나 이런 어떤 약간의 주도면하지 않아서 실수하는 경우도 없잖아 있고요. 그리고 건설적이어서 너무 이제 상상만 조금 이렇게 하는, 현실적으로는 못 따라가는데 머릿속에만 너무 많은 큰 이상을 갖고 있거나 어, 그런 거고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조직 운명과 성공에 거의 뭐 약간 좋긴 하면 되면 좋은데 안 될 가능성이 있어. 그러면 대책 방향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돼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부족한 그런 형태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떤 프로젝트 같은 걸 맡겨서 완성해내는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그런 일을 시키면 완전히 잘합니다. 혼자서 일을 잘하는 스타일이거든요. 현실적으로 약간 독창적이고 건설적이고 또 비판할 줄 알기 때문에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서 또 여기에다가 하나 약간 실무형을 가미시키면 리더자가 하는 대로 브레이크를 걸어서 워워워 여기까지 이 정도만 하면 되니까 이 정도 그만 여기까지만 해주면 너무 좋겠어 뭐 이런 것까지 포함시켜서 한다면 좋은 사람이 될 것 같습니다. 왜 팔로우에 대해서 이렇게 길게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은 조직 문화에 들어가시면 리더자가 먼저 되시지 않을 거잖아요. 그죠? 나중에는 리더자가 되실 거지만 지금은 팔로우가 되실 거라고요. 그러면 이 팔로우에 대한 역할이 윗사람들이 보기에 기성세대들이 보기에 어떤 면이 물론 나의 개성을 살리긴 하지만 어떻게 하면 좋을지 어떻게 하면 바람직한 조직 생활을 할 수 있을지 또한 대인관계를 할 수 있을지를 말씀드리고자 팔로우에 대한 개념을 조금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셀프 리더십과 팔로우십에 대한 향상 전략 중에서요. 그럼 셀프 리더십의 향상 전략은 과연 뭐냐? 이거는 여기 나와 있진 않은데요. 제가 공부한 바로는 1986년에 맥스라는 사람이 자신과 타인의 행동과 어떤 결과를 막 관찰을 한 그런 논문이 있었어요. 그렇게 행동한 결과에 대한 목적을 뭐 어떻게 했냐면
그거를 스스로 인지하고 행동에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근데 스스로 그 인지한다는 게 나는 맞다고 행동하는데 상대가 틀리다고 행동한다면, 틀렸다고 말을 한다면, 아,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수긍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왜요? 뭐가 틀렸죠? 틀린 이유를 말해보세요. 뭐 이런 경향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맥스라는 사람이 이 행동 전략에 대해서 약간 표현한 것들을 지금 따갖고 오신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첫째, 자기 설정의 목표를 해라. 이건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목표가 뭡니까? 자기 설정의 꿈, 뭐 이상. 근데 저는 실현 가능한 목표였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난 우주 비행기를 타고 전 우주를 날르고 싶어. 물론 실현 가능하죠. 근데 그건 진짜 불가능하잖아요. 63빌딩 너무 멋있다. 저 64빌딩을 전에 언제 사지? 이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그죠? 자기 설정의 목표는 우리가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동네에 3층짜리 건물이 있어요. 난 저 건물을 반드시 가질 거야. 라고 하면 그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 그것도 힘들 것 같아요. 아니에요.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그 생각으로 그 목적으로 계속 가신다면 그거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63빌딩을 사겠다? 저도 그런 꿈을 꾸지지 않지만 63빌딩을 전체를 내가 갖고 싶다. 이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진짜. 그래서 이 목표는 이상이나 꿈보다는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설정했으면 좋겠고요. 그게 더 구체적이었으면 너무너무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이번에 계절학기 때 몇 점을 들었고 몇 학점에 뭐뭘 들었고 그다음에 어떤 자격증을 공부하거나 아니면 어떤 기술을 따거나 어떤 취업을 하거나 어떤 걸 해서 뭐를 해야 되겠다. 몇 년 안에 나는 통장을 얼마를 만들어 놓겠다.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나서 그걸로 청약을 해서 뭐 20평짜리 아파트를 나는 언제 30살까지는 꼭 하나 가져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 구체화적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행동 전략의 리허설 이건 일을 실행하기 전에 앞서서 생각을 하는 거죠. 중요한 부분 말이나 행동이나 마음가짐을 먼저 연습하는 거죠. 혹시 이런 거 아시나요? 달리기를 딱 해요. 달리기를 해보셨겠죠 다. 자, 초등학교 때 달리기 하면 준비. 나는 예쁘게 뛰어서 완주만 해야지 이런 사람은 별로 없어요. 내가 1등 해봐야지 1등 해봐야지 떨려 마음 떨려 1등 해야지 1등 이제 넘어지지 말고 1등 해야지 이러면 사람들은 1등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일을 실행하기에 앞서서 중요한 생각을 말과 행동과 마음가짐으로 먼저 해보시라는 거죠. 그게 꼭 조직의 문화가 아니더라도 여러분의 삶이나 계획에서 이번 겨울 여름에는 계절학기를 듣고 나머지 거는 어떤 알바를 해서 어디 여행을 가서 한번 해봐야겠다. 뭐 이런 거. 요번에는 어떤 자격증 시험을 봐야 되는데 여름 방학을 포기하고 나는 어떤 공부를 해보겠다. 그리고 너무 또 마르거나 아프신 분은 나는 이번에 공부를 많이 못해서 계절학기를 들었는데 조금 더 방학 때 열심히 공부를 해서 아이고야 죄송합니다. 이걸 카톡 소리도 막 나고 에휴, 리얼리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그렇게 해서 뭐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실행할 때 먼저 중요한 부분을 미리 연습하는 것도 행동 전략이 하나. 내가 나 스스로를 관리하는 것 중에 하나다. 자기 관찰. 이 자기 관찰은 무엇보다도 어떤 행위를 했는지 그 행위에 대해서 관찰하면서 내가 어떻게 바꿀 건지 이건 누가 또 얘기를 해줘야 돼요. 즉흥적인 사람들이 많거든요. 기분파. 야, 나 쏠게. 카드가 연체됐어. 그죠?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생각하고 이제 성인이시잖아요. 대학생 정도면 결혼할 나이세요. 그리고 독립할 나이세요. 대부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어떤 자기 관찰했을 때 내가 뭔가를 잘못하지 않았나? 내가 뭔가를 실수하지 않았나? 내가 조금 뭘 하지 않나? 그래서 빨리 행동하는 것보다 좀 천천히 주의를 좀 들여다보고 판단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권면 드리고 싶습니다. 자, 자기 보상의 물질적이든 정신적이든 뭐 다 좋습니다. 오늘은 내가 너무 잘했어. 용돈도 생겼으니까 쇼핑 좋습니다. 그래도 되고 아니야 나는 오늘 너무너무 힘들게 강의를 다 들었어. 아이고 누워서 쉬어야겠다. 그래서 뭐 1시간을 주무신다든가 그것도 좋아요. 아니야 오늘은 매운 음식이 땡겨. 강의를 한꺼번에 다 들으니까 너무 피곤하네. 그래서 막 매운 라면을 하나 또 이렇게 시원한 음료수랑 드신다든가 뭐 좋습니다. 어떤 행동을 할 때 자기에 대한 보상이나 이런 걸 하는 것도 네
셀프 리더십의 좋은 행동 전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보상을 주면 징계도 해야 되는데 사실 징계가 내 스스로의 징계가 내가 때려보세요 여러분.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요. 아프면 어떻게 해요? 왜 때려요? 내 손인데. 그렇지 않아요?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했을 때는 너무 관대하게 처리하지만 아이 그래 뭐 그럴 수 있어 넘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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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넘어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셀프 전략의 제일 중요한 팁입니다. 내가 한마디 남한테 실수를 했으면 굴욕을 좀 당한다 하더라도 상대한테 가서 진정한 사과를 한다든가 아니면 자존심 상해도 문자를 날린다든가 뭐 그런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기 보상보다 자기 징계가 훨씬 더 많을수록 발전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지 전략입니다. 이 인지라는 것은 개인의 어떤 자신이 사고의 패턴을 건설적으로 관리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신에 대한 어떤 비합리적이고 부정적인 어떤 신념. 모든 사람이 다 긍정적일 수는 없잖아요. 그죠? 긍정적인 신념을 변화시키고 자신의 신념 관리라든가 마음속에 어떤 명확한 어떤 긍정적인 이미지 이런 걸 좀 창출하기 위해서는 상상적인 어떤 경험을 통해서 자신을 이렇게 이끌어내는 그런 거죠. 뭐 어린 왕자처럼 뭐 하늘을 난다든가 뭐 별이랑 논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걸 인지할 수 있는 그 전략으로는 자연적인 보상이 있고요. 또 하나는 건설적인 사고의 패턴을 확립하는 전략 이렇게 두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연적인 보상은 어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어요. 그럼 외적 보상이나 자기 보상으로부터가 아니라 자연적으로 생겨나는 것을 말을 하는데요. 즉 일이나 행동 속에서 동기부여된 요소가 되는 거죠. 여자친구하고 남자친구가 있어요. 연애를 해요. 근데 여자친구가 이번에 간호사 시험을 딱 후딱 붙어서 간호사가 됐어요. 근데 간호사 친구가 여자친구가 남자한테 그러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해서 간호사가 됐잖아. 그러면 자기도 열심히 해서 뭐 공무원이 되거나 아니면 취업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 그러면 우리 둘 다 직장 생활이고 그리고 결혼을 할 수 있잖아.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럼 그 남자의 마음속에 뭐가 생겨요? 내 여자친구는 간호사 자격증을 땄어. 그래, 나 직장을 들어가서 나도 직장인이 돼야 돼. 나도 돈을 버는 사람이 되겠다. 이렇게 동기부여가 된다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외적 보상인가요? 자기 보상인가요? 다 아니죠.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자기 동기부여라는 거죠. 야, 네가 간호사면 간호사지. 네가 나 먹여 살리면 되잖아. 이런 사람이랑은 결혼할 수 없는 거잖아요. 아, 그래.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니까 나도 이렇게 해서 그러면 그 사람하고 밸런스를 맞춰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앞에 강의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20대 때는 꼭 사랑을 해보시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보셔서 어떤 사람이 나랑 가장 잘 맞는 배우자가 될지를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 다음에 건설적인 사고와 패턴을 확립하는 전략이라서 이 셀프 리더십의 한 요소를 다루는 데 있어서 이 사고 패턴이라 그 아는 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사고 패턴을 바꾸거나 새로운 사고 패턴을 형성할 때 도움이 주는 수단으로 믿음, 상상에 의한 체험, 자기와의 대화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혹시 어머니들이 막 설거지 하다가 어휴 진짜 정말 그냥 닦아줘 이런 게 있네 뭐 이런 얘기 하시나요? 개인 말? 아 정말 차는 왜 이렇게 막히는 거야 도대체 아 정말 짜증나 죽겠네 뭐 이런 사람들 보셨나요? 네 그런 거죠. 자기와의 스스로 대화. 그런데 이렇게 좋은 마음이 제 마음이 제 신체적으로 어떤 건설적인 사고가 약간 편안하지 않으면 좋은 언어가 나갈 수가 없죠.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내 마음의 평온함이 먼저 있어야 좋은 내가 먼저고 남이 먼저거든요. 그래서 나를 먼저 바꿔야 된다고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 마음이 평온해야 쉬고 자고 편안해야 정신적 유체적 쉼도 오는 거고 타인의 배려도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급하게 가지 마시고 천천히 가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상대가 나한테 거짓말을 해요. 한 번, 두 번은 뭐 믿음으로 그리고 약간 꿈을 기르는 거죠. 나는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앞으로 어떤 미래를 해서 어떻게 살아갈 거야. 난 30대 중반이면 정말 결혼해서 아기는 하나 꼭 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나는 어디에 가서 대리급은 꼭 돼야지. 뭐 이런 식으로 자기만의 어떤 상상이나 이런 체험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그 방향대로 그게 목표니까 그 방향대로 여러분들은 가실 가능성이 많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자기와의 대화라고 얘기했잖아요.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너무 잘했어. 오늘도 잘했어. 막 이렇게. 잘 자. 오늘도 잘했어. 뭐 이런. 짜증난다 정말. 진짜 된장 되는 일이 하나도 없네. 이렇게 되면 계속 그렇게 가는 거고요. 또 내가 내 스스로에게 너무 잘했어. 긍정적이야. 이렇게 하면 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타인이든 자기든 자기 자신이든 말한 대로 말한 그대로 되는 게 일반적이니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예쁜 말을 웬만하면 말을 조금 가려서 예쁜 말을 상대가 나한테 별로 좋지 못한 말을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가야 되는데 사실 그게 어렵습니다. 저도 못해요. 잘 안 되더라고요. 그죠? 근데 하려고 엄청 노력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 내공이 조금 쌓여 있어서 귀, 눈, 뭐 이런 것들을 조금 닫는려고 엄청 노력해요. 그러고 나면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상대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 편하게 하기 위해서.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 또 다시는 보진 않을지 더 볼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이 시간들을 제가 제 마음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참고 인내하는 거지. 내가 저 사람보다 작거나 저 사람보다 낫거나 저 사람보다 못해서 참고 인지하고 양보하고 배려하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그렇게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셀프 리더십의 팔로우십의 향상 전략을 계속 보고 계시는데요. 팔로우십의 향상 전략에는 또 헌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헌신은 자발적으로 나와야 돼요. 자발적으로는 동참. 야, 헌신해라고, 헌신하라고. 네가 갖고 있는 거 다 내놓으라고. 그런 사람 별로 없죠. 이건 그 사람한테 동기부여를 줘서 그 사람이 이 조직과 리더십에게 헌신할 수 있게끔 스스로 뭔가를 하게끔 내가 이 조직에 최선을 다하면 이 조직도 나에게 뭔가를 줄 거야 라는 믿음이 일단 있어야 되고요. 내가 그 사람한테 뭔가를 최선을 다하면 팔로우가 다하면 리더가 나한테 뭔가를 줄 수 있는 승진, 월급, 그 다음에 뭐 상여금, 성과금 뭐 이런 것들을 줄 수 있는 그런 선순환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봐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렇게 물어보면 뭐가 먼저예요? 팔로우가 먼저 조직에 헌신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아 언제야 월급날이 오늘 똑같은 일 또 하네 진짜 피곤해 죽겠네 이렇게 시작하면 알죠. 저 사람은 우리랑 같이 갈 수 없겠구나 이런 걸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팔로우가 되실 여러분들은 내가 들어갈 조직에 먼저 헌신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향성의 통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리더가 팔로워에게 수시로 그 방향에 대해서 얘기해 줘야 돼요. 이걸 하게 되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뭐 조직적으로 뭔가를 해서 우리가 매출이 들어와서 조금 향상이 될 것 같아. 그러면 그러니까 전반적인 시키는 일만 하지 말고 조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리고 끊임없이 리더하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건 제 할 일이 아니잖아요. 제가 부탁하신 일 해드렸잖아요. 나머지는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상황 설명을 막 해줘야 돼. 또 리더자면 팔로우가 이해할 수 있도록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저도 하거든요. 저도 리더자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팔로우들한테 얘기를 해요. 근데 이해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요? 뭐 때문에 그래요? 전 시키는데요. 당신한테 명령 받기 싫은데요.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는 좋은 말이 나갈 수가 없죠. 저가 싫은 건지 조직이 싫은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 케이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왜? 어차피 들어주지도 않을 거니까. 그래서 팔로우 입장에서는 리더와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길 원하고요. 그리고 리더 입장에서도 조금 더 상세하게 요새는 MZ세대들의 비율을 살짝 맞추는 약간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냥 조직에 들어오면 거기서 순종하고 따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이 간혹 있어요. 그게 MZ 세대의 어떤 특성이라고 생각하는지 왜요? 뭐 때문에 그런데요? 어쩐데요? 어쩌리요? 뭐 이런 식으로 대화하시는. 그래서 조금 마음이 안타까운 건 교육을 잘못 받았구나.
아니면 학습 능력이 아직 많이 떨어지는구나. 아니면 직장 생활을 하기에 조직 구성원이 되기에는 아직도 좀 미흡하구나. 이런 걸 느끼는 사람도 간혹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정말. 자, 그 다음에 팔로워에 대한 향상. 무슨 뜻이라고 했죠? 팔로워에 대해서 점점 더 나은 사람이 되려면 조직에 몰입을 해야 합니다. 이거는 리더와 함께 무언가를 성취한다는 어떤 강한 의지와 목표가 있고 그 의지에 따라서 조직이 잘 돼야지만 저한테 좋은 또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뭐 직장인에게 제일 좋은 어떤 그 피드백은 뭡니까? 성과금, 급여 인상, 뭐 승진,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걸 다 바라보고 얘기를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목표로 우리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를 조금 고민을 하고 그걸 느껴서 뭔가를 해내갈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조금 가셔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뭐 다음 단계로 또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팔로워의 향상의 전략 중에 하나가 또는 용기인데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팔로워들이 용감하게 만들기 전에 리더자가 먼저 약간 나를 따라라 약간의 그런 게 있어야 돼요. 강압적으로 야 잔말 말고 따라오라고 이게 아니라 내가 솔선수범해서 뭔가를 보여드리니 우리 같이 하시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리더는 팔로워들이 용감하게 다가오기를 기다리고 있긴 하지만 리더가 찾아가서 리더에게 약간 바라는 점 이런 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의견은 이런데 혹시 반영이 될까요? 뭐 이런 의견들. 그래서 리더자들은 자기의 생각을 얘기하기보다 팔로워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종합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사실은. 듣는 기가 더 있어야 되죠. 상대편 얘기를. 어. 예, 그래서 이제 그러면 팔로워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 생각을 네, 가감없이 얘기를 해야 되죠. 제 생각은 이런데 이게 맞나요? 제가 경험이 없어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이런 식으로라도 얘기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다음에 표현입니다. 이거 자신이 원하는 바가 있어요. 사람마다 즉각적으로 리더에게 알려주고 표현하는 그런 능력. 또 리더자의 그 특성이 듣는 귀라고 말씀을 드렸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들어줄 거예요. 근데 들었을 때 이거는 조금 아니다. 글쎄 좋은 바람직한 게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면 안 될 수도 있죠. 하지만 그것이 과연 성공적으로 팔로우십의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건 맞아요. 채택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아 저번에 했는데 뭐 표현을 해봤자 뭐 들어주지 않는데 굳이 얘기할 필요 뭐 있어 라고 하는 사고방식을 가지시면 안 되고요. 왜? 내가 의사결정의 능력을 갖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능력 결정권자가 있진 않기 때문에 내 의견을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조직 문화에서 그 의견을 받아들이거나 수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안 된 거거든요. 그래서 한 번 어떤 제안을 했을 때 리젯을 당했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아, 난 안 할래. 뭐 들어주지도 않던데 한 세 번, 세네 번 했는데 들어주지도 않더라고. 뭐 이런 사람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네. 뭐 이런 거잖아요. 뭐 계속 밥을 먹는데 아침 점심 저녁 먹는데 계속 또 화장실은 가야 되고 아, 화장실 가기 싫어서 밥 뭐하러 먹어 이런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연명하려면 밥을 먹어야죠. 저희가 살을 내면 앞으로 살아나려면 영양소를 공급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맛있는 거 먹고 좋은 거 먹고 막 그러는 거잖아요. 어차피 먹어봤자 뭐 다 대변 활동할 텐데 뭐하러 먹어 이렇게 표현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조직도 자기가 원하는 어떤 표현을 했는데 그게 들어주지 않았다 하더라도 네 계속해서 여러분들은 내 의견을 낼 수 있는 거죠. 아 이거 왜 안 되는구나. 아 예 알겠습니다. 이런 의견이 또 나오면 그렇게 대체할게요. 아 그렇구나. 이건 좋아요. 한번 해볼까요? 아 네 좋아요. 뭐 이런 식으로 하셔야 하는 그런 표현을 여러분들은 내셔야 해요. 대안 제시 이건 결정은 리더자가 내리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죠? 팔로워들이 내리는 게 아니에요. 그의 결정을 내리면 그에 따른 책임도 져야 되는 게 맞죠. 그죠? 그러나 그 결정의 순간에 있기까지는 수많은 팔로워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 의견을 계속 음으로 양으로 계속 내죠. 리더가 보지 못한 부분도 있고요.
리더자를 고려해서 내는 부분도 있고요. 리더자의 생각에 약간 업그레이드 시킬 수도 있고요. 리더자의 생각을 휙 바꿀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런 제안에 대한 일을 하면 뭐 우리 조직이 아니라 타 조직에서도 이렇게 약간 이랬었대요. 이렇게 했었대요. 뭐 이런 식으로 했었대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상황별을 갖고 와가지고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와서 이런 식으로 하면 조금 더 나은 게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밑에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해서 리더자에게 줘야지만 대안 제시를 하면 아, 저 사람 정말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있구나. 그러려고 그 사람을 채용하고 사용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한국에서 그 정도에 대한 팔로우만 되신다 하더라도 네, 중산층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공부 잘해서 잘 사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러면 뭐 고등학교만 못 나온 사람은 못 사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사람도 한 30년 정도, 그 사람이 지금 30 정도 됐는데 대학을 가는 걸 원치 않았어요. 그러니까 공부라는 자체를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세일즈를 너무 잘했어요. 말도 잘하고 세일즈도 너무 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사람이 벤츠코리아에서 팀장으로 있는데요. 거의 1억 넘게 봅니다. 항상 얘기를 해요. 자기는 학벌은 없지만 영어에는 자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외국 사람하고 대화할 정도로 영어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고졸이라는 걸 잘 모르더라고요, 사람들이. 네. 젠틀하죠. 영어 너무너무 잘하죠. 그리고 차에 대한 관심도 어마무시해서 단순 판매가 아니라 정비까지 싹 다 알아가지고 전반적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리고 또 약간 자금의 융통성도 있어서 돈이 좀 필요하신 분 거물급들에게는 몇 천만 원씩은 융통해주는 이런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을 보면서 저랑 약간 관계가 있는 원한 친척은 아니고 다 한 달에 걸쳐서 아는 사람이긴 한데 그 사람을 보면서 그래, 세상에는 굳이 뭐 학벌로 물론 중요하죠. 뭐 선생님이 되거나 뭐 이렇게 교수가 되거나 이러면 당연히 하기는 그 조건이니까 그거는. 근데 다른 직업을 가졌을 때는 굳이 학벌은 어, 어떤 조건이 될 수 없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이제 전문학사를 다 받으실 분들이라 기본은 다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회생활 함에 있어서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어떤 목표를 잡으신다면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되시는 직업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번 강의의 약간 마지막 파트긴 한데요. 이제 학습 내용을 정리하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셀프 리더십이란 뭐냐 이런 단어가 나왔어요. 내 스스로 뭔가를 내 사람들이 높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자율적인 힘이다. 내가 의사결정할 수 있게끔 주라고 달라고 내놓으라고 이렇게 할 수는 없고요. 그 사람의 마음과 성의와 어떤 관심과 생각을 사는 거잖아요. 그죠? 팔로워들이 그런 생각을 줄 수 있게끔 그거는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닙니다. 힘, 용기, 파이팅, 의지 뭐 이런 것들은 볼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높은 성과를 낼 수 있게끔 자율적인 어떤 힘 이거를 끌어낼 수 있는 게 셀프 리더십이라는 거죠. 그럼 리더제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긍정적으로 듣는 귀, 그리고 칭찬, 그리고 격려 뭐 이렇게 그리고 그 사람의 특성에 맞게끔 그 사람의 성향에 맞게끔 대화하는 법 이런 것들을 조금 인지하셔야 되죠. 팔로이드의 유형 우리 5가지 말씀드렸잖아요. 수동형도 있었고 수능형도 있었고 소외, 실무형, 모범형. 저는 뭐가 좋다라고 5가지 중에서 딱 찍는 것보다 제가 이 강의를 시작할 때 말씀드릴 거 탤런트적인 역할을 해라. 집에서는 엄마가 알아서 해. 엄마 해주는 거 다 맛있어. 난 아무것도 못해. 수동형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외식하러 가자. 엄마가 알아서 해. 엄마가 먹고 싶은 거 다 따라갈 수 있어. 엄마가 먹는 거 나도 먹어. 막 이렇게 순응형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저녁이 되면 야 같이 와서 점심 먹고 뭐 하자 막 또 가정에서 그러면 아니야 나는 혼자 엄마 청담 보고 오늘은 누워있고 싶어 나만의 시간을 가져야 돼 막 이렇게 소외형이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막 예를 들어서 엄마가 막 청소를 하고 계세요. 내가 내 방은 청소할 테니까 그러면 엄마 안방하고 엄마는 나머지는 엄마가 해요. 내 방은 내가 칠게요. 막 이렇게 약간 실무형이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엄마가 예를 들어서 시장을 가세요. 마트를 가요. 엄마 나랑 같이 가요. 그래가지고 막 가서 엄마가 들어드리고 뭐 사드리고 엄마 나 이거 필요한데 사도 돼요? 막 이렇게 해서 사고 막 이렇게. 어떻게 보면 모범형이면서 내가 원하는 거를 어떻게 해요? 획득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상황에 맞게
맞게끔 이제 가정에 제가 예를 드린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가정 다 자녀분들이라 생각해서 그러니까 여기 상황에 맞게끔 그렇게 5가지 유형을 다 배제시키지 마시고요. 조직 문화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수동형으로, 때로는 순흥으로, 그다음에 소외로, 실무로, 모범적으로 이렇게 적절하게 조절해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만큼만 이렇게 딱딱딱딱 뽑아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셀프 리더십의 5가지 행동. 자, 목표는 실현 가능하게 세워라. 마음가짐을 다시 해라. 내가 뭘 잘못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봐라. 나에 대한 보상도 하지만 징계도 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셀프 리더십을 인지해라. 이거는 자연적인 보상과 건설적인 사고의 패턴을 확립을 해야 된다. 용기, 힘, 의지 뭐 이런 것들이 생겨날 수 있도록 약간 해야 된다. 그리고 성공하는 팔로워들의 6가지 키워드, 이거는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왜? 여러분들은 다 팔로워가 되실 거잖아요. 스타트는 팔로우라니까요. 팔로우 했다가 리더십으로 리더자가 되는 거니까. 조직에 헌신해야 된다. 당연하죠. 단위 운동, 만 운동 이거 아닙니다. 방향성을 통일시켜야 돼요. 이게 뭐냐면 조직에 갖고 있는 목표와 방향이 있어요. 거기에 나의 목표와 방향도 맞춰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주어진 업무에 몰입하셔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용기 내서 표현도 하셔야 되고요. 제안도 하셔야 되고요. 대책 방안도 내놓으셔야 되고요.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건지 내 생각도 리젯을 당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한 번씩 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야. 이렇게 해서 간신히 처음에 막 4강까지 마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새로운 장에서 50분에 한 장 안에 끝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랜 시간 동안 또 강의 들으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강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